8302회 우리나라 최초의 급발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거 외제 승용차요. 고속도로에서 부부가 같이 타고 있었는데요. 저기 빵 하면서 차가 달려나갔다는 거죠. 시속 200km로. 그러면서 비상등 켜고 막 이렇게 좀 안전한 데로 가려고 갓길 쪽으로 막 달리다가 그러다 나중에 구분 구간을 틀지 못하고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최초의 급발진 인정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 54506 항소심 판결입니다.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는 기다려봐야 되겠죠. 우선 브레이크가 이게 좀 밟혀야 되죠. 이게 한 1cm는 밟혀야 브레이크 등 들어오는데 딱딱해서 안 밟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비상등 막 켜면서 다른 차들을 피해가려고 노력을 최대한 했다. 마지막까지 사고 예피를 위한 노력을 했다. 또 핸들을 틀지 못한 것은 그 커브 구간에서 핸들을 틀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다. 시속 200km였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은 급발진을 보인다. 그리고 급발진을 추정되니까 자동차의 결함 추정되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에 대해 잘 아는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획기적인 판결이 얼마 전에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 54506 판결인데요. 또 여기서 급발진 외국 승용차 테슬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테슬라 전기차가 주차장 벽면을 충돌로 화재가 발생됐다. 한남동에 있는 어느 지하주차장, 아파트 지하주차장 들어가서 벽면을 꽝 들이받으면서 사고 났다는 거죠. 엊그저께입니다. 오후 저녁 9시 43분경 대리운전 불러서 대리운전자가 운전하고 아파트 다 와서 벽면을 들이받고 대리운전자는 다치고요. 차주는 사망했습니다. 그 차주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의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실력 있는 분으로 아주 전도가 유망한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게 1억 3천짜리라는데요. 차가 부딪히고 불이 났고요. 그리고 문이 손잡이가 바깥에 있으면 이렇게 어떻게 하고 좀 열 수 있는데 손잡이가 안으로 들어가 있대요. 쏙 들어가고 그래서 안에서 눌러야 툭 열린대요. 그래서 뒷문으로 구조를 했는데 뒷문이 또 이렇게 여닫이가 아니라 이렇게 열리는 거라서 또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고 그러고요. 이 차는 미국에서도 급발진 추정 사례로 이제 100몇십 건이라든가요. 네, 그런 이제 지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저한테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국내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님께서 테슬라 X에 탑승하셨다 돌아가셨는데요. 그 법인에서 테슬라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대응이 가능할까요? 국내에서는 차량 사고 시 급발진 인정 사례는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변호사님 의견 어떠신가요? 그래서 제가 혹시 차량 블랙박스나 아파트 CCTV를 확보됐나요? 경찰에서는 아파트 CCTV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에서는 그 차량을 압수해서 국과수에 이제 감정을 의뢰했죠. 운전자는 차가 통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블랙박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불탔겠죠. 다 불탔으면 없어요. 그 블랙박스는 없다 보고 CCTV에서 과연 처음에 들어올 때 들어와서 얼마 만에 빠른 속도라서 비쳤느냐.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벽면을 부딪혀야 그래야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힘으로 밟게 되면은 천천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왔는데 짧은 거리를 팡! 글쎄요. 미친 듯이 아무리 빨리 밟더라도 제로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제로에서 천천히 와서 서서히 가속이 되는데 근데 사람이 밟는 것보다 엄청 세게 가서 들이받더라. 그래 되면 그건 저건 사람의 힘이 아니다라는 또 그게 하나 얘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CCTV에서 거리를 잴 겁니다. 그 거리를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빠르게 가속이 가능하냐. 두 번째는 브레이크 등을 보겠죠.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근데 브레이크 등 들어와도 차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브레이크 등 들어오면요. 자동차 회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도 세게 안 밟고 양발 운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발 운전. 또 두 발로 브레이크 살짝 밟고 가속을 빵 밟았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CCTV와 운전자의 진술 그리고 운전자의 운전 경력, 대리운전한 지 만 59세라니까요. 운전 경력이 오래되고 여태까지 사고 낸 경력이 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렇게 기자분한테 답변을 드렸습니다. 테슬라를 상대로 급발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 수는 있지만 승소는 매우 어려울 듯합니다. 그 이유는 운전 잘못이 아니라 자동차의 결함이라는 것을 피해자 쪽에서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왜? 나는 차 알못이니까요. 게다가 국가에서 자동차 이상을 못 찾았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왜? 이미 다 불탔는데 언제 뭐가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고 난 그 순간에 자동차에서 내부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확인 못해요. 여태까지 국가서에서 급발진의 자동차의 문제점을 찾을 수 없다가 100%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운전자의 그 내부 블랙박스로 돼 있으면 이 차가 왜 이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블랙박스는 불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경찰에서 이미 지난다면은 우리나라의 국가서에서 절대 못 밝힙니다. 게다가 불까지 다 탔으니까요. 다만 이분께서 법원에서 오랫동안 계셨고요. 그리고 또 대형 로펌의 변호사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고요. 법원에서도 증명이 안 됐으니까 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생활하던 법원 식구 그리고 또 그분의 이제 친구분들이 법원장도 계시고 고등부장도 계시고요. 그분들이 훌륭한 법조인을 죽음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자동차 문제라 그러면 너무나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운전자의 잘못이라면 운전자가 처벌받아야 되고요. 자동차 문제라 그러면 자동차의 문제점 우리가 또 그런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급발진, 자동차의 결함으로 일한 것이라 그러면 그것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번에 밝혀갖고 그래서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법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나 54506 이 판결 대법원에서 이 판결 선고하기 전에 지금 이 테슬라 사건도 함께 고려해서 물론 사람이 실수할 가능성이 절반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전부 다 사람이 미친 듯이 가속 페달 밟은 걸로 그렇게 끝났죠. 우리는 몰라요. 누가 잘못한 건지 운전자의 잘못인지 자동차의 문제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계는 못 믿습니다. 만일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고 자동차 문제점이라면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진짜 희생당하신 분들이 많죠. 자동차의 결함이라면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법원에서 이 정도까지 자 CCTV에 확보된 거 보면은 저 차가 천천히 가는데 빵 나가더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저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사람 정상이었어. 그 정도까지 했으면 더 이상 어떡하란 얘기야. 그럼 이제는 저 사람의 문제점이라 찾아보기가 어려워. 그럼 저는 이제는 자동차 문제 아니야? 자동차 니네가 증명해. 이렇게 입증 책임의 전환이 그리고 입증 책임의 전환을 이 판결에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례, 급발진 추정 사례에 대해서는 이 정도 보면 사람의 잘못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브레이크는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브레이크 등이 안 켜질 수도 있는 거예요. 켜져도 또 딴소리 하니까요. 이제 그렇게 미시적으로 보지 말고요. 거시적으로. 하루속히 급발진 의심 사례, 급발진 추정 사례에 대해서 입증 책임의 전환이 자동차 회사 쪽에 우리 차는 멀쩡했다는 건 니네가 증명해라. 증명 못하면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오기를 기원합니다.